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논란으로 지도력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 모임의 또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측근으로 불리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 논란 향후 민주당 권력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TV조선이 해당 의혹이 불거진 한 식당의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분은 먼저 취재하시죠. 그리고 남자분도 취재 한번 해보세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는데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당시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그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니, 저 내용은 전혀 몰라서 지금 조사 받으러 오라는 사실도 없고 뭐 고소를 한지도 기사로 봤기 때문에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당일에 추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자, 저희 TV조선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관들과 저녁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다른 비서관들,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 함께 동석하고 있었던 비서관들의 진술입니다. 사건 발생은 지난해 10월이고 사건 장소는 여의도의 한 식당입니다. 모임 성격은 이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였고 이 술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년 만에 피소. 과연 왜 1년 동안 묵혀놨다가 1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을까? 저희 TV조선이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자, 당시 술자리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술자리에 한 남성이 나타나서 뭐 하시냐?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라는 강하게 항의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를 대부분 했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저 남성, 뒷모습이 보이는 저 남성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뒤늦게 해당 자리에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을 해서 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자이크된 여성이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고소를 하게 된 여성 비서관이고요. 그 옆에 앉아있는 남성이 장경태 의원입니다. 저 자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술자리였고 그 자리에 뒤늦게 장경태 의원이 합류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해당 비서관뿐만이 아니라 저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저 여성 비서관에게 성추행을 했다, 그걸 목격했다라고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픽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제출이 1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영등포 경찰서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지시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서울시내 한 모임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목할 만한 건 저희도 고소장도 확보를 했는데요. 고소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겁 불능 상태의 여성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고 주변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가 발생했다. 주변에서 하지 마라 만류하고 제지했지만 장경태 의원이 추행을 했다라고 주변에서 진술을 하고 고소장에
저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행위를 보좌하는 직원들이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다라는 내용도 고소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김광산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범죄, 강제추행이랄지 성폭행은 네. 은밀한 장소에서 둘이 있을 때 이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네. 누구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사건 자체도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그리고 피해자 누구 진술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다른 보좌진도 있었을 거고 네. 그 보좌진들이 만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보좌진이 만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격자도 있고 같이 동성한 사람들. 우리 이제 아까 봤지만 왜 여자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항의하는 네.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경찰이 왔던 것 같아요. 네. 신고를 해가지고. 근데 경찰이 결과적으로 안에는 못 들고 이제 밖에서 있다 간 것 같아요. 이제 무마가 네. 돼가지고.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이다. 오늘 목격자에 의해서 이게 보강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경태 의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왜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네.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이제 와서 하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1년 전에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TV조선에서 취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이 장경태라는 의원을 굉장히 큰 권력으로 보고 내가 저기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취재가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부터 네. 추행 당시부터 문제가 삼아졌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이제 장경태 의원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이제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소장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장경태 의원과 지금 장경태 의원에 의해서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경찰에 고소를 한 그 고소장 보여드립니다. 주변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제지할 수 없다,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1년 만에 고소를 하게 됐을까? 김광산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TV조선은 해당 의혹을 1년 전부터 취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피해자가 고소하기를 꺼려했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피해자 입장을 존중해서 기사화하지 않았었는데 고소를 결정했고 기사화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용기를 냈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피력한 거죠. 최병무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나 아마도 이제 이걸 고소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TV조선이 작년 10월에 취재를 했으면 네. 그 저성추행 그 의혹이 있고 난 직후에는 적어도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현재 자신의 위치, 네.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소를 하면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하는 거 뻔히 예상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그만둬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다시는 아마 국회의원회관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민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추측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기사화를 하지 않고 뭔가 그냥 상황을 조용히 좀 해결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아닌가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고소를 결심한 것 아닌가 하는 과정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소장 내고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지난 1년간 그 비서관의 이른바
마음이 어떻게 좀 왔다 갔다 했는가 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하는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고소 사실도 어제 기사로 접했다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서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장경태 의원 목소리 더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일단 정보공개 청구했기 때문에 그 해당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당 지도부에도 좀 이런 내용 보고하셨을까요? 아니 아무 사실이 없는데 오늘 하는데 뭘 보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입장 조금 더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지 일단 성추행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서관들이랑 회식하고 있었고 잠시 해당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다. 그냥 잠깐 갔다가 소란이 벌어져서 나왔다.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어서 행패를 부렸고 바로 급히 자리를 뜬 것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른 동석자들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주장은 지금 진술은 일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그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곧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사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영상도 있고요. 저 공간 자체가 외부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고 현장에 단 둘이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 목격자라든가 동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술들 또 확보된 CCTV 영상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 강제 추행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한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주변인들의 진술이 필요한데 지금 고소장의 내용은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이제 쭉 일방적으로 밝혀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동석한 사람들의 얘기도 포함은 돼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수사상 진술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이제 동석자의 당일 목격한 사실관계, 추행 행위에 여러 가지 관련된 행위의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힐 게 필요하고요. 중요하게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1년 후에 지나서 고소를 했느냐. 이 부분은 이 당시 사실관계나 피해 여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오래지 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장경태 의원 본인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허위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추행 국회의원으로 지금 단정해서 볼 일은 아니다. 물론 조사 결과, 수사 결과 행위 사실이 발견된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해서든 아니면 의원 본인을 위해서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여성 비서관은 장경태 의원실 비서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 보도를 따르면 야당 의원의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도 아닌데 왜 그 자리까지 갔을까라는 궁금함도 생기거든요. 여선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장 이제 의문 중에 하나가 본인 아니면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실 이렇게 회식 자리면 이제 참석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다른 당 특히 이제 야당 의원실 회식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동거지나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야당 의원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비서관과 만났다는 부분. 그런 이제 단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모임에 갔다는 게 이제 약간은 행동거지나 아니고 특히나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이렇게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장경태 의원 공인으로서 이렇게 약간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렇게 이제까지 좀 번지면서 상당한 약간 조금 의문점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같은 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형 범죄라고는 조금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른 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의 소재로
과제로 삼을 수도 있고 네. 같은 당이면은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만 네. 다른 당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측면은 아닌데 지금 피해자와 그리고 이제 뭐 장경태 의원의 진술이 그리고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경찰 수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